광교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어디에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광교라고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산 킨텍스역 주변을 놓고 비교해보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일산 킨텍스역 주변의 신축 단지들은 광교 신도시 아파트 시세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 킨텍스 원시티 84타입 아파트가 13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광교중앙역 역세권 아파트인 자연앤 힐스테이트가 올 6월 13억 8,500만 원을 기록했고, 원시티가 입주를 한 2019년 이후부터는 두 단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원 광교와 일산 원시티 외에도 수원의 수인 분당선을 따라 있는 아파트들과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그동안 비슷한 시세 흐름을 보여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의 구축단지인 청명역 인근의 벽산 3익 아파트와 고양시의 주염역 역세권인 강선마을 14단지 두산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움직이지만 결국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부터 영통 쪽이 안 오르고 일산 쪽이 올랐을 땐 수원은 동탄의 입주 영향을 크게 받아 시세가 많이 흔들렸고, 2019년에 수원은 그동안 눌려왔던 시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됐을 땐 일산은 역대급으로 많은 16,000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아 시세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일산은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도 있어서 다른 곳들은 많이 올랐는데 일산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 보니 이제 일산은 끝났구나 싶을 정도로 공포를 느껴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곳은 다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하고 최근 들어 동시에 또 크게 하락했습니다. 수원과 일산이 비슷한 시세의 흐름을 보인 걸 아셨던 분들은 킨텍스 주변에 들어오는 신축도 광교 신도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거라 예상하셨을 테고, 2016년 당시 원시티의 분양 가격이 5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2016년 4월만 해도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84타입의 거래가 6억 5천에서 6억 8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원시티 분양 시점인 2016년엔 광교 시세보다 1억 싸게 분양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주협 역세권 구축 단지들에 비해서는 1억 비싸게 분양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걸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시세를 비교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역을 넓게 비교해야 이게 싸고 비싼지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됐던 두 지역들입니다. 일산은 입주 초기에는 분당과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강남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하면서 두 단지는 가격차가 점점 벌어져 왔습니다. 근데 2016년까지만 해도 두 지역의 30평대 대표 단지들의 가격차는 2억 정도였는데 본격 상승장에 들어서면서 어느새 분당은 강남 대표 배후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강남과 이어지는 경부선 라인에 따라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거의 바이블처럼 퍼져나가면서 분당과 일산의 격차가 4억에서 5억, 6억까지 벌어졌고, 지금은 일산과 분당 구축 대장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분당 아파트 가격이 일산 아파트 두 채 가격이나 됩니다. 일산이 수도권 상승장 때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투자하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최근에도 전국이 하락장을 겪을 때 많이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력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이 아니고서 굳이 서울에 갈 필요가 없을 만큼 일산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 거주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곳이지만 가격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 일산은 내 집으로 살기보단 전세로 사는 걸 선호해서 전세가도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원시티가 있는 곳은 일산의 인프라는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이면서 그동안 일산 신도시에서 아쉬웠던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1기 신도시보다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분양을 받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큰 수익을 냈을 것 같습니다. 원시티 분양 당시 가격은 옵션비를 포함해서 평균 5억 8천만 원 정도로 주변 구축 시세보다 1억 정도 비싸게 분양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초기에 저층 미분양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새 그런 얘기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웬만한 서울 아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걸 증명해낸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시티는 특히 상업지역에 지은 아파트지만 용적률 건폐율 모두 낮아 생각보다 쾌적하고
내부 구조도 좋고 1에서 3블록 모두 합치면 2000세대 대단지 같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였고, 바로 옆 포레나 킨텍스 주상복합도 있는데 이곳도 상업지 치고는 덜 답답하지만 원시티와 비교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쾌적해 보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분양 당시 가격 차이는 약 5천만 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2억 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올 초 서울로 갈아타려고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분들도 있었는데 2월달 정도부터 금매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얼마 전 로얄턴 고층이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축 단지들 외에도 구축 단지들의 금매들도 많이 거래가 됐지만 일산이 워낙 넓은 지역이기도 해서 구축 아파트들도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그런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일산 신도시가 몇몇 구축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많은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 그리고 명의가 있는 투자자분들도 간혹 보였습니다. 이곳 일산은 상암이나 광화문, 여의도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려는 분들, 그리고 서울 서대문이나 마포 지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목돈을 모아 갈아탈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갭 투자의 성지였던 만큼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작년에는 이분들의 주도로 초급매들도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투자자 물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급매로 팔리긴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투자자 물건들이 계속 나올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볼 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놓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일산분들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입니다. GTX나 장항지구에 들어서는 일자리, 그리고 대곡소사선 개통 같은 얘기는 이미 진행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일산 1기 신도시 구축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원시티와 그리고 덕은 삼성 지축지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않을까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이 발표가 된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초과이익 환수나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도 많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런 호재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세가도 올 초 저렴했던 물건들은 조금씩 거래가 되면서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전세 매물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찾는 사람은 더 없어서 거래가 잘 안 되는 모습이라 분위기가 좋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5건 중에 4건은 실거주, 한 건은 해외 나가면서 월세 투자를 해놓거나 아니면 자녀 명의로 한 채 사주면서 전세를 놓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전세가가 많이 빠지면서 30평대 기준으로 고점 대비 2억씩 빠지다 보니 역전세 돈을 마련해 줄 바에 그냥 팔자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물건들은 저렴하게 매매가 됐었고, 역세권 인근으로는 금매가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옆 단지 또 그 옆 단지들의 금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높게 내놓는다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산 신도시 내에 있는 소형평수나 일산역 위쪽으로 있는 탄현 일산 중산동 같은 곳들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던 곳이기 때문에 잘만 찾으면 금매도 있어 보였습니다. 올 초까지 월세는 좀 비싼 느낌이었는데 다시 전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다 보니 전세로 계약하는 손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월세가도 조금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전세는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회복은 되었으나 아직 저렴해 보이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만약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세권 인근의 단지들도 물론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역에서 멀더라도 좀 넓게 그리고 경의중앙선 위쪽 지역까지도 같이 보면서 단지 선택의 폭을 넓혀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산 신도시를 다녀와보고 느낀 분위기를 영상으로 남겼고,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을 다녀와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